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유여해 법입니다. 그냥 짧게요. 네. 켈런에서 있었던 집단 성폭력 사건 잠깐만 얘기할까요? 이게 그렇죠. 이게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이제 근데- 소요 사태가 있었던 건 확실한 거고요. 박사님 지금 독일 지역에 난민들 집 만들어 놓은 거 보신 적 없죠? 없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독일은 굉장히 심각해요. 네. 난민들이요. 제가 공부했던 지역은 독일의 작은 마을이에요. 네. 그 작은 마을에도요. 난민들이 지금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포습을 했다 그럴까? 네. 보세요. 이게 집이에요. 거의 지금 컨테이너를 쭉 쌓는 것 같은 일종의 이게- 난민 캠프로군요. 독일 이 지역에 있는 제 제자가 보내온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독일에서 아주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지어놓고 그 사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럼 네. 자료로 쓰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켈런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 그런 지역은요. 다른 데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경유지. 허브처럼 네. 사용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딱 허브예요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 처음에 너무 마음을 열고 다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어떤 난민은 메르켈 총리가 나를 초대해 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 실제 얘기 몇 개 해드릴까요? 네, 뭐- 난민들이, 그러니까 이건 실제 그냥 보도 안 된 실제 얘기인데요. 난민들이 아예 도로를 점거해요. 네. 그리고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권리 주장을 하겠다는 거군요. 원래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네. 나중에는 그것이 선의가 권리인 줄 알게 되죠. 인지상정입니다. 네. 그래서 독일 안에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난민들이 이제 인원 파악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사회는 난민 중에 그러면 IS 핵심 활동가가 얼마나 섞여들지 모른다라고 일찍이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메르켈이 처음에는 되게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었는데 네. 그 꼬마 아이를 보면서 난민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류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지만 난민이 그렇게 지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네. 국회의원 중에서 모 의원이 난민을 받아들이자라고 네. 얘기했었죠. 과거 새정치연합 때 네. 의원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그 누구더라? 아무튼 네. 그 찾을- 이름 나중에 찾으면 네. 있어요. 저 있어요. 최재천 의원은 최재천 맞아요. 최재천 의원. 네. 최 하니까 바로 맞추시는군요. 근데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난민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요. 이자스민 의원이 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너무 요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20년 전보다 더 뭐 차가워졌다.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난민은 인류의 무슨 뭐 공동에 다 좋지만 네. 저는 우리 민족, 우리 국가 국민이 더 중요해요. 난민을 인류애적 차원에서 돌보는 거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난민이라도 다른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공동체의 어떤 법률은 따라야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난민 문제가 아니라 원법자냐 아니냐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독일 사태는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네. 안 지킨 거예요. 독일 사태는요. 일단 경찰에 신고된 강간만 뭐 저 128건이라는. 너무 놀라서요. 네. 제가 켈런을 10월 6일날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 행사 때 말하자면은 광장에서 네, 그게 폭동까지는 아니지만 소요 비슷한 소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질베스터라고 해가지고요. 12월 31일 행사를 크게 하고 이제 네.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때 한 여자를 여러 명이 둘러쌌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관을 한 거네요. 둘러싼 뒤에 네. 핸드폰도 뺏고 물건도 뺏고 네. 그리고 가운데 놓고 이제 뭐 모욕적으로 네. 행동하고 이거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포감에 질려서 눈물을 터뜨린 여성들이 많았다. 이런 보고가 독일 경찰 리포트에 제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작년 10월 6일 7일경에 켈런을 다녀왔어요. 네. 불과 몇 개월 전이죠. 근데 그때는 IS
파리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었어요. 네. 파리 테러가 며칠 전이었죠. 그 당시에 제가 쾰른을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쾰른을 20번 넘게 갔던 네. 곳이었는데 쾰른에요. 딱 내려가지고 쾰른 기차역에서 제가 남편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이상해 여기가. 내가 평소에 왔던 거하고 너무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남편이 뭐가 다른데? 라고 해서 제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 그랬거든요. 네. 근데 3시간 만에 뭐가 다른지를 깨달았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쾰른에. 근데 네.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게 다 난민입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난민들이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난민들이었어요. 왜냐면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고 뭘 들고 있고 하는데요. 기차가 오면 계속 타는 거예요.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때가 난민이 막 이동을 시작하는 첫 단계였어요. 네. 그때 제가 보면서 왜 약간의 그런 공포감을 느꼈냐면요. 무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난민의 숫자가 많더라도 원칙이 있다. 어떤 그렇죠. 규칙에 따라서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공포감을 느끼지 통제가 않았을 안 텐데 돼요. 통제가 안 된다. 독일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질서정연한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약간 준법 정신이 좀 네. 심하게 강해요. 근데 제가 봐왔던 독일은 짜증날 만큼 준법 정신이 강하고 나름 그들은 법을 지키는 질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무법천지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가고 있고 네. 그리고 줄 같은 게 전혀 없고 그게 제 눈에는 흐트러진 모습이 처음에는 이상함으로 느껴졌고 3시간 만에 그들이 난민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원칙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시 구성원 전체가 느끼는 사회적 피로감도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식당에서요. 네. 화장실에 돈을 내거든요. 네. 돈을 안 내고 그냥 막 들어가요. 이거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컨트롤을 한 거예요. 네. 들어가지 마세요.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화를 낸 용어는 딱 간단했어요. 동전 없다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네. 독일 사회에서는 난 동전 없어요. 그냥 공짜로 내주세요. 이게 잘 안 통하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사회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동전 없으니까 그냥 갈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음. 중국 사람들이 이걸 또 따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건 제가 보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관광 온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도 되냐고 막 따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제. 감당하기가. 네, 많은. 근데 저는 옆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렇게 하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 여파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터진 거예요. 쾰른은 이게 이제 콜로니,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말하자면 속주. 네. 네. 그 이름 자체가 그대로 도시 이름으로 화한 데인데 그렇죠. 이 얘기는 로마 시대의 속주 콜로니가 되면서부터는 계속 문명 세계에 속해 있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지역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른바 과거의 게르만족의 이동 같은 현상이 쾰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쾰른 기차역은요. 네. 유럽 전역으로 갈 수 있는 기차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가깝고요. 네. 또 쾰른은 워낙 그 지리적으로 프랑스와도 인접이 돼 있고 네.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IS 사태 이후 여기저기서 조그만 테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네. 너무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자스민 의원이 나와서 너무 우리가 지금 20년 만에 바뀌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하니까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류애적 발로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난민이든 모든 이민자든 저희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따라야 하고 일본에 입국하면 일본의 법 질서를 따라야 하고 중국에 입국하면 중국의 법 질서를 따라야죠.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할 수도 없으면서 인류애를 따지면서 난민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그게 만용이에요, 만용.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독일조차도 네. 지금 버거워서 손을 들었어요. 독일도 지금 손 든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건 약간 좀 어긋난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재외 동포들 있죠. 네. 이번에 기사화된 얘기입니다. 무슨 사태가 발생했는지 아세요? 무슨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가 네.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3개월치 의료보험비를 내면 또 받아줘요. 네.
그런데 그것도 내기 싫어서요. 남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네. 장 박사님 사촌 네. 오빠가 사촌 형이 들어와서 그건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부 사람들에 대한 기준도 이제는 네.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야박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개월치 의료보험을 내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큰 병. 속된 말로 본전 뽑는 뭐 미국에서는 몇만 불짜리 수술을 그냥 3개월치 의료보험 그러면은 글쎄 한 100만 원, 60만 원, 뭐 직업이 없으면 더 다운되는데 더 다운되고요. 근데 박사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의료보험비가 또 올라가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의료보험비가 많이 올라간대요. 네. 지금요 보험도 올라가요, 다 보험이.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그 NHS 네. 모든 여행자들 영국에 발을 디디는 모든 여행자들은 무상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였는데 그 원칙을 이제 더 이상 고수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변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을 만들어서 재외 동포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대한 기준, 난민에 대한 기준, 불법 체류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초에 그 유행했었던 사극 KBS 대하 드라마 정도전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무능한 자의 용기만큼 허망한 것도 없다. 저는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선의와 호의를 네. 감사히 여기다가 선의와 호의가 멈추게 되면은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게 되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만큼 베풀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는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워하다가 혜택, 다른 사람의 혜택, 다른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것을 권리로 인식하고 맞습니다. 태도가 바뀌더라. 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그 농담이 실린 적이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집 앞에 있는 거지한테 네. 매일 1달러씩 동냥을 했답니다. 네. 선의로. 네.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어느 날 거지가 불러 세우더래요. 왜 전에는 1달러씩 매일 동냥을 주더니 요새는 안 주느냐. 내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부인이 임신해서 아이 기를 돈도 좀 저축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 지금 내 돈 가지고 당신의 부인이랑 애를 부양하겠다는 거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받았으니까. 네. 네. 이 농담 같지 않은 농담입니다. 아니야, 슬픕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풍선 효과라고 있잖아요. 한 군데 바람을 눌러놓으면 다른 데 가서 바람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 결정은 2차, 3차, 4차, 5차 이펙트까지를 정밀하게 생각한 다음에 해야지 이 현상만 막으면 이 현상이 깨끗이 사라지거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조금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